브라이언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작년에 그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오신 세은님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 브라이언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에서 처음으로 모신 그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스페셜 게스트를 모신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은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세은님은 이미 네이버에 그 여담이라고 하는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여담 채널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의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저는 사실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여름 방학이에요. 이제 곧 대학생이라는 것도 제 인생에서 사라질 텐데 이렇게 알찬 방학을 또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예, 대학교의 막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그 마무리를 하시는 대학교 4학년 아직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재미있는 대만에 관련된 또 타이페이에 관련된 또 교환학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설레고요. 저도 지금 스페셜 게스트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막 설레고 그 JJ가 앉았을 때보다 2배, 3배 더 지금 막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대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만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여행으로도 많이 가고 저도 대만에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맨날 보는 데만 보고 가는 데만 가고 이러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대만 하면 진짜 이렇게 그냥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그냥 중국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중화민국으로 불리는 나라, 그리고 장개석 총통인가요? 장개석 총통이 세운 나라, 섬나라, 음식이 맛있는 나라,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사실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뭐 어느 정도 크기고 거기 누가 살고 문화적으로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같이 이렇게 뜨내기 여행자 이렇게 10번 정도 갔던 사람이 아니라 교환학생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이런 진짜 세은님한테 오늘 그런 정말 그 실시간 정보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대만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고구마 섬이라고 해요. 고구마 섬. 네, 지금 손바닥에 보이시죠? 대만 섬이 딱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라고도 부르는데 고구마가 딱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고구마가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 고구마의 서쪽에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협곡 이런 곳들이 많죠. 그래서 자연 환경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이게 북, 중, 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좀 지리를 구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고,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네, 이렇게. 그게 북, 중, 남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이 가시는 까오슝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가 타이완의 모습이고요. 네. 근데 그 타이베이, 그 타이완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수교가 없지만 그 나라가 그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에 인구는 한 2,500만 정도 돼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 타이페이 가면 정말 어떤 데는 막 어깨에 툭툭 부딪히면서 막 다니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1km 평방미터에 600명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던가요? 네, 그 지옥철이라고 하죠. 타이베이에서도 서울만큼의 혹은 서울보다 더 심한 지옥철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지옥철. 네, 그 딱 이제 퇴근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시면은 낑겨서 가는, 게다가 덥잖아요. 거기도 푸시맨이 있고.
네, 더우니까 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로는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면 여름에 타면은 좀 이렇게 땀 냄새가 많이 난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까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일본 친구들이 좀 더 깨끗한 느낌이라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너희 나라에서는 땀 냄새가 안 나?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정말 대만도 깨끗한 곳인데 일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 사는 곳이 걷다 습하기까지 하니까. 네, 타이베이죠. 네. 그런데 제가 타이페이에 가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게 타이베이에 그 본성인이 있고 또 네. 외성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45년에 이전 들어온 사람, 이 대만 섬에 194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을 본성인이라고 하고 1945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외성인이라고 하는데 1920년대인가요? 그때 무슨 막 본성인과 내성인이 엄청 싸웠던 뭐 그런 흑역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세은님이 생활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뭐 너는 본성인이야 나는 외성인이야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너는 본성인 나는 외성인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우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라던가 왜냐하면 좀 이제 민족적인 거에서는 사실 다 한족이라고 포함을 해요. 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뭐 중국과의 그런 관계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어떤 제도를 만든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친중, 반중 이런 식으로 나뉘긴 하죠. 정치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걸 떠올려 보면 보통 좀 그런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겠죠. 좀, 네, 강압적인 것도 많고.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타이완 친구들한테 이렇게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I'm Taiwanese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I'm Taiwanese. 네. 근데 그 친구는 유일하게 나는 타이와니즈도 맞는데 차이니즈라고 해도 맞아 라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좀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나뉘기 때문에 뭐 경제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논하자면 아무래도 반감이 좀 드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한족이 98%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 2% 정도가 정말 몇십 종류의 뭐 이런 이름의 부족 또 저런 이름의 부족하면서 몇십 종류의 고산 부족들이 한 2% 정도 네. 마이너하게 네.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산족을 보려면 정말 고산족 마을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시내에서도 이 고산족들을 간혹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무슨 태국 같은 데서는 태국도 소수민족이 많은데 뭐 팔러 막 도심에 내려와서 뭐 팔고 기념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막 그랬던 모습을 제가 태국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네. 라오스에서도 봤고 캄보디아에서 봤는데 그 대만도 그 고산족들 소수부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고산족들을 많이 보셨나요? 저는 한 번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타이완에서는 뭐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타이완에서는 이제 원주민이라고 많이 해요. 원주민. 네, 원주민이 뭐 1600년까지는 계속해서 원주민들이 타이완에 살고 있었고 뭐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침략이 시작되고 하면서 지금의 타이완으로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거의 고산지대로 올라간 건 맞아요. 보통 아래에서 살지 않고 산에서 사는데 타이 중에 가시면 1월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 내국인 관광객들이 타이완에 오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을 생업으로 하는 원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그런 전통 복장을 입고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그게 전통 의상인 거죠 그쪽에. 네, 그냥 나체로 누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러 올라갔는데 아래 분이 이렇게
복숭아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복숭아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나 이러고 다시 산책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때 원주민을 본 거 말고는 아래에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특별한 그런 마을에 가야 네, 볼 수 있는. 그분들은 관광을 생업으로 하시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이 원주민에 대한 복지나 대우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많이 세워요. 아.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소수민족을 잘 뭐 대해주겠다, 뭐 얼만큼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공약을 세우시는 것도 많이 그 사람들의 봤어요. 표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네, 무시하지 못하죠. 아, 참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그 중국 본토에서 쓰는 그 중국어하고 또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하고 이 발음상으로는 같지만 저는 뭐 간자인가요? 간자도 있고 또 이제 번자도 있고 그 글자가 다르고 또 뭐 다른 언어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우선은 간체자와 번체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죠. 저는 타이완에 가기 전에 그 전 학기에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 했었어요. 아, 베이징에서 하시고. 네, 네. 아. 그래서 베이징에서도 그렇고 베이징을 가기 전까지 제가 배운 중국어는 간체자였죠. 아.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타이완 친구들을 여러 명 사귀게 된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서? 네. 아. 베이징으로 똑같이 교환학생을 온 타이완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문자도 그렇고 뭐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번체자를 쓰고 그리고 타이완식의 발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서 점심까지는 베이징 말을 듣고 이제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타이완 발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차이점이 되게 커 보였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한자라는 게 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수만 조금 더 잘 알아도 간체와 번체를 구별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발음상의 차이점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남방으로 갈수록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지는 거예요. 널브러져서 아 나는 혀도 꼬기 귀찮아. 혀도 더워.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혀를 안 꼬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얼화라고 하죠. 얼화. 베이징에서는 정말 혀를 많이 꼬아요. 이러는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택배를 찾으러 맞아요. 네. 그 얼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 택배를 찾으러 갔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화번호가 이제 電話号碼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중국어를. 근데 베이징에서는 제가 가자마자 電話号碼 이러시는 거예요. 좀 이 어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에? 이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電話号碼 電話号碼 이러고 나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알아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타이완에서는. 오히려 하나도 안 꼬고 덜 꼬고 이래서 보통 이렇게 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이완에서는 그냥 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귀엽다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네. 쓰. 네, 이렇게 쓰, 뚜이 이러면서 가장 그래 많이 쓰는 게 이런 뜻인가요? 그래,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타이완에 가면 좀 더 애들이 말하는 게 귀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건 타이완에는 타이위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중국 푸젠성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성인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푸젠성은 우리말로 하면 복건성. 네네네. 푸젠성. 네. 그래서 그 푸젠성의 사투리를 민난위라고 하는데 그 민난위를 타이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타이완에 가시면 어르신 분들이 하는 말은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표준말이 아니라 타이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모르는데 아예 이제 표준 말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옛날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는 타이위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아닌 친구들은 타이위를 구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초등학교에서 타이위 과목이 따로 요즘에는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전통이니까. 네. 저는 뭐 간자, 번자만 알고 있었는데 역시 뭐 현지에서 이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은 역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만 하면 그냥 이렇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아래쪽 그러니까 까오슝 쪽 그쪽은 하이난 쪽은 그냥 막 열대고
그리고 저 위에 따이베이가 있는 데는 아열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덥기만 하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네네.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은 겨울에 뭐 이렇게 뭐 파카도 입고 뭐 이러는 거를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니 저 이리 더운데 왜 저렇게 뭐 파카를 입을까 뭐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씨가 정말 그 네. 열대 아열대인지 근데 왜 파카가 입는지 그런 것도 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습도도 높고 그리고 태양도 너무 내리쬐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그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역시 인간은 적응의 적응의 동물이라서 겨울에 보통 한 15도에서 20도, 추우면 15도예요. 15도면 네. 상당히 뭐 예. 괜찮죠? 네, 근데 제가 쾌적한, 예. 15도도 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15도. 12월 정도가 되니까 타이완은 정말 더운 게 맞아요. 더운데 비가 아주 자주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추운 시기가 있어요. 2주 정도. 네.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패딩을 입어도 될 만한 추위예요. 그때 네. 이제 그 더웠던 날씨에 계셨던 살으셨던 네. 분이 딱 15도 되니까 그 맞아요. 패딩을 입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패딩을 자주 입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스쿠터를 많이 타잖아요. 스쿠터를 네, 타니까. 그거를 타면 이제 추우니까 그런 여름에도 외투는 많이 걸치는 문화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대만 사람들의 그 성향이 네. 좀 어떻든가요? 대만 사람의 성향이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그 친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친절했는데 또 간혹가다 보면은 친절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지 그래서 친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불친절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근데 이 전반적인 성향이 이 섬나라 일본 같이 어떤 섬나라 사람 같은 그런 성향인 건지 네. 아니면 그 대륙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니까 그 대륙 기질이 있어서 좀 큰 건지 저는 그거를 좀 잘 이렇게 그 규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잘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오히려 더 친숙하게. 네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타이완을 이제 여행하셨다 하신 분들은 다 타이완 사람들 너무 친절해. 대만 사람들 진짜 감동받았어.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저도 봤거든요. 실제로 저랑 같은 학기에 교환 학생을 오셨던 다른 학교 학생분들도 대만으로 교환 학생 온 이유가 여행을 한번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그래서 여기를 좀 더 경험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 친절한. 네네네. 이야. 친절하고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간 I'm Taiwanese 약간 요런 자부심? 네, 그런 자부심이 I'm 되게 Taiwanese? 강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한 번은 타이베이 그 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만한 쪽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써 있었어요. 이제 타이완은 이렇게 우리는 독립된 곳이고 나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이런 쪽지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이. 네. 네, 참 대단한 그 자부심입니다. 네. 예, 오늘은 참 이 대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얘기를 해도 벌써 이만큼입니다. 지금 뭐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 대만에 대해서 그 개략적인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그 대만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대학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세은님이 왜 대만을 선택을 했고, 또 대만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겪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 네. 그 이 대만을 내가 대만을 가야 되겠다. 이 대만을 좀 대만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만을 이렇게 딱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미국도 있고 막 프랑스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한데 이 대만을 딱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제가 베이징에서 타이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타이완 친구들이랑 베이징 친구랑 느껴지는 그런 되게 소소한 차이점들이 많았어요. 네. 뭔가 뭐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좀 사상이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져서 아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겠다 싶은 그 차이점이 거예요. 무엇인가? 네네네. 이 본토와 대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네네. 왜냐하면 이것을, 저도 사실상 중국이랑 대만이 어떻게 다르지? 라는 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잘,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네, 몰랐거든요. 아직도 제가 100% 그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었고 요렇게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게 됐고 좀 이런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뭔가 네.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날씨. 제가 2학기에는 좀 따뜻한 곳에 가고 싶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네. 그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타이완 친구들이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야자수가 가득한 거예요. 야자수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아닌데 이제 그 친구들은 야자수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특별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야자수 이랬거든요. 처음 가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 날씨와 중국과 타이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인문학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 또 어학을 전공하고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 느끼는 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교환학생을 이게 가기 위해서는 저도 예전에 아주 옛날이지만 그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네. 뭐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네. 무슨 서류도 내야 되고 또 뭘 그 나라에 맞는 뭐를 꼭 가져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때 워낙 옛날이라서 그냥 대충 갔는데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이 세은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특히 이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갔다. 그래서 대만에 교환학생 가는 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선 저는 이게 베이징에서 타이베이로 넘어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한 번 더 재신청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는 개념이었어요. 연장하는 개념으로. 네네.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과 아마 흡사할 건데 처음에 뭐 자료 같은 거 이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학시험. HSK. 저 같은 경우에 HSK를 봤었고. 네, 몇 급이시죠? 얼마 전에 6급을 땄습니다. 네. 최고 등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근데 대만에서 그 학교가 요구했던 거는 5급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징도 5급이었고 당시에는 5급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제 모교에서 봅니다. 네. 모교에서 보는데 지망을 3가지 할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3가지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제가 타이베이에 갔을 때는 연장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서 고르고 남은 학교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타이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단들이 친구 군단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두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여긴 어때? 여긴 어때?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고 그 중에는 실제로 실제로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곳으로 갈까 하다가 왠지 모르는 이렇게 저 혼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도전 정신. 맞아요. 뭔가 또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러면은 그냥 나 타이베이 갈게. 그 친구는 타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그 후에도 타이중은 많이 놀러 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갔던 학교가 친구들이 말하길 이제 주변에 좀 뭐도 많고 그리고 인문대로 좀 유명한 학교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 학교를 신청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브라이언 정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정말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이징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료들을 준비해서 상대 교회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방접종을 했다는 그 증명서? 네, 증명서.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제가 베이징에 있으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이 온라인 시대에 그걸 띄워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스캔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정말 베이징에서 한 2-3 군데 병원을
정말 그냥 막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나 이거 예방접종 맞아야 된다. 이거 좀 떼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다들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저런.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울상으로 집에 돌아와서 막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검색을 해서 그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시고 간신히 하루 전날에 그 서류를 보내서 이제 거기서 허락을 받았죠. 아이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베이징하고 네. 이 서울하고 비행기 표가 네. 상당히 그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말에 잠깐 날라와서 증명서 띄워서 가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 생각을 못했던 게 이게 또 비자와 관련이 있어요. 네. 제가 받았던 비자는 중국에서는 한 학기를 머물면 단기 비자를 받습니다. 단기 비자는 중국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그 비자 유효 기간까지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나가면 그냥 소멸되는. 네, 그냥 소멸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자여서. 비자가 있네요. 네, 근데 뭐 타이완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잠깐 나온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중국은 이제 단기 비자였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됐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었군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네. 그 이렇게 대만이 그 인구 밀도가 대단하고 네. 거기도 막 이게 경쟁 사회잖아요. 그쵸. 막 좋은 직장 잡으려고 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뭐 학력이 필요할 거고 고학력 사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만 학생들은 뭐 제 친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그 대만대를 나왔어요. 대만대를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대만대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급 되는 제일 거잖아요. 높은 곳이죠. 근데 친구들이 다 어디 나왔냐 그러면 대만대 그래서 막 대만대를 쉽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알아보니 아니야 거기 진짜 어려운 데야. 거기는 어렵죠. 그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갈 네. 수 있어. 그래서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뭐 어떤 대학이 특히 우리나라는 뭐 그게 있잖아요. 뭐 스카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대만에는 대만대 외에 어떤 좋은 대학이 있고 네.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같이 수능 같은 게 있는 건지 무슨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우선은 대만대가 우리나라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높은 대학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치대학교가 있어요. 정치대학교. 네, 그것도 타이베이에 있는 건데 거기도 굉장히 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교가 이제 풀언대라고 해요. 풀언대. 네, 풀언대 이제 보인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학교는 사립대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 네, 사립대 중에서 높은 학교. 네, 행정구역은 신베이에 있지만 신베이, 네. 신베이시.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좋은 학교로 쳐주는 학교고요. 그 외에도 제 기억으로는 정치대랑 또 교육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 관련해서 그런 대학교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무슨 교육대가 있으니까 무슨 한국교원대도 있고 교육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법률 대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법률과 관련된 그쪽도 다 가기 어려운 학교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뭐 수능 보는 날은 이게 뭐 전 식구가 다 뭐 총출동해 갖고 막 빌고 뭐 절 앞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어머니가 서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늦는 사람 뭐 뉴스에 맨날 나고 뉴스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그 고사장인가요? 고사장 막 가고 경찰들이 막 실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건지 대만에서도 그런 막 그 대만 수능인지 명칭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이런 막 국가적인 행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대만은 아마 태워다 주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스쿠터니까. 스쿠터가 많으니까. 네. 대신 헬멧 착용을 꼭 해야 하고 이제 경찰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대만대를 많이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친구분들이. 그럼 아마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네, 어떤 방식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방식이 정말 그 전교의 1%, 2% 이런 상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번성, 네. 번성하다 할 때 번성. 네. 근데 이제 번이 이제 그 복잡할 번에다가 별성자를 씁니다. 근데 그 번자가 많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별, 인재를 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를 이렇게 등용하는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의 내신으로 이제 퍼센티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자신만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관리한 내신 퍼센티지 나는 2% 안에 들고 5% 안에 들고 10% 안에 드는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대학이 그것을 평가하는. 네. 우리나라보다 내신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의 아마 교과 전형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형이 있는 학교 자체가 좀 높은 학교라서 요 전형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전교에서 노는 전교에서 놀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요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그 자기만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방식이 좀 많이 같으면서 다르면서 좀 생소하지만 내신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더 잘해야 되는 대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우리나라의 종합 전형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선 두 번째는 학교의 내신도 물론 들어가는데 1월 말에 이제 시험을 하나 봅니다. 1월 말에. 네, 1월 말에 국영수에다가 이제 뭐 사회, 과학 요런 것까지 합쳐서 대만에도 국영수인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국영수인데. 국영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꼭 잘해야 되는. 그렇죠. 미술을 잘하고 체육을 잘할 수도 있는데 국영수입니다. 국영수에다가 이제 자연, 사회 요렇게 되는데 요 시험 성적이 나온 다음에 그 성적을 가지고 먼저 6개의 대학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죠. 6개나.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시만 6개가 가능한데 얘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으로 6개 먼저 한 다음에 1차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라든지 뭐 내신이라든지 그런 학생부를 준비를 합니다. 지원 동기도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면접까지 보면 이제 2차 합격,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최종 합격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식은 나는 지금 첫 번째 방식도 안 됐고 두 번째 방식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식을 전형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7월 초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7월 초에. 기회가 많네요. 꽤 많죠. 꽤 많습니다. 기회가. 근데 7월 초에 보는 요 시험은 똑같이 국영수는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문과, 이과로 나뉘잖아요. 요 대만도 똑같이 이제 자연조, 사회조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연조와 사회조. 이제 한자어라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특이한 거는 요 사회 계열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공민이라는 과목이에요. 공민. 이제 뭐 공공시설 할 때 그 공, 그리고 국민 할 때 민. 그렇게 해서 공민인데 뭐 사회 문화, 법률과 도덕, 그리고 뭐 경제 이런 식의 정말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회 탐구를 좀 종합해 놓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랑 뭐 지리랑 이렇게 보고 자연 계열은 뭐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요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면 이 다음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대학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전문대에 넣는 그런 전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네 번째까지 좋습니다. 총 망납니다 오늘. 대만 입시 시스템의 총 망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번째는 모두가 아시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재수. 재수. 제가 요걸 친구한테 물어보고 따끈따끈한 이 친구 이제 작년에 제 룸메이트였거든요. 룸메이트가 알려준 신베이 사는 동생 고마워.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재수까지 알려줬어요. 재수까지. 오늘은 참 이 대만 학생들이 교환 학생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대만 학생들이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만에서의 그 대학 생활과 또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 보통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뭐 당구장도 가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노래방도 가고 또 무슨 그냥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술도 참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대만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어떤 그 대만 학생이 한국 학생들은 참 공부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공부만 하지는 않는데 놀기도 많이 노는데 근데 그 학생의 눈에는 그 한국 학생들은 그 공부만 한다 이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그 보내고 오신 세은님은 그 현지에서 이렇게 다 봐왔으니까 한국의 대학 생활과 대만의 대학 생활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그 대만에서의 학창 생활,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캠퍼스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또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대만에서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종소리가 있어요. 학교 종?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시가 이제 1시간 10분, 1시간 15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대만은 50분이에요. 50분 하고 쉬고 나서 또 50분. 요렇게가 한 수업이에요. 되게 짧네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고등학교 시간이랑 맞잖아요. 그렇구나. 한국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있다 보면 종이 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시 종 치면 수업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통학하는 거. 통학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거의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타이완은 또 스쿠터의 성지죠. 그 스쿠터. 나 지금 네. 스쿠터 너무 타보고 싶은데. 주차장만 봐도 이렇게 견적이 나온다 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그걸 타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썸 타기 좋은 이렇게 타면 여기 네, 스쿠터를 타면서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오늘 뭐 누가 데리러 온대. 그러면 이제 좀 썸 타는 남자애. 썸 타는 그럼 이제 같이 헬멧 남자애가. 챙겨 와서 헬멧 씌워주고 같이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대만 청춘 영화의 그런 한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대만 영화에 나오는 그 로맨틱한. 네, 딱 그거. 그게 저는 캠퍼스 라이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스쿠터를 갖고 오는 사람은 없겠죠. 네. 차면 몰라도.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요. 뭐 한 30분 내에 집이 있다 하면은 보통 통학을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 룸메이트도 이제 신베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신베이. 네, 그런데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 80~90% 정도는 다 기숙사 생활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 생활이라는 그런 습관이 좀 잘 배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갔는데 샤워 시설이랑 화장실이 공용인 거예요. 아이고 저런. 저는 처음에 거기서 좀 이렇게 어떡하지? 앞으로 한 학기를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그리고 요즘 말로 멘붕이. 네, 그래서 멘붕이 와서 그리고 더 멘붕이었던 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타이완은 아무래도 좀 습하고 더운 기후잖아요. 그렇죠. 바퀴벌레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막혀 있지가 않아요. 칸막이들이 한 요쯤에서 이제 끝나요. 저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천장까지는 이렇게 빈 공간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키가 뭐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거기에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덴마크에서 오는 교환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머리가 보여요 위로. 저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키가 정말 거기서 온 친구들은 한 180이 돼요 정말. 근데도 이제 저랑 같은 크기의 샤워실과
화장실을 써야 하니까 되게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문화 충격입니다. 네, 정말. 저는 대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문화 충격입니다 이거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 위로 뭐가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머리가 다 노란색이니까 그거 그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맨날 볼 때마다 괜찮냐 불편하지 않냐 하면은 죽겠어 막 이러고 그래서 좀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럼 학생들이 학생회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게 좀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샤워 시설, 화장실 시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제안을? 이게 또 타이완의 어떤 기후 문화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기후가 덥다 보니까 외부 공사보다는 좀 이런 깨끗하게 내부를 관리하고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더라도 실내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를 보고 저기 좀 들어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해도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시설 때문에 조금 그랬던 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생활 반경이 이제 좀 좁아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이나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하철도 워낙 잘 되어 있고 물론 대만도 잘 되어 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대학 그 기숙사 안에서만 있는. 네, 맞아요. 거기서 다 밥도 먹고. 맞아요. 뭐 영화도 보고 맞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좀 생활 반경이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 학교 끝나고 나서 뭐 먹으러 가자, 뭐 어디 카페 가자 이러면서 잘 놀러 다니잖아요. 너무 많이 가죠. 네, 근데 제가 느꼈던 대만에서는 그렇게 자주 놀러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의외네요. 네, 기숙사가 또 다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뭐 갔다 와도 좀 가까운데 그냥 어디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하루 이제 좀 시간 내서 우리 오늘은 여기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생활 모습이 이제 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또 장점은 학교 캠퍼스 내에 편의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편의점 같은 것도 편의점이 다 들어와 있고. 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학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학식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즈주찬이라고 부르는 건데 뷔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떠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 꼭 2개씩, 3개씩은 있고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기숙사 네. 하면 네. 그 저도 예전에 그 이렇게 교환학생 가기 전에 네. 한 학기 동안 연습한다고 네. 그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그 임상 실험을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 통행 금지라 그러나요? 컬퓨 영어로는 컬퓨라고 해서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네, 신데렐라. 거기 있는 그 신데렐라죠. 네. 그 아저씨가 통금이, 네. 그냥 문을 가차없이 닫아 버리는 바람에 네. 그냥 밖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자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숙소 가서 친구네 집에 가거나 이렇게 자고 가고.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24시간 개방인가요? 개방이긴 한데 이제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네. 보이는. 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에서 요요카라고 부르는 그 교통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갈 때 찍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그 문도 조금 노후가 돼서 끽 하면서 열리거든요. 자동문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네, 그 소리가 끽 하는 네, 민폐를 끼치게 되는. 아주 눈치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들어갈 때 좀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근데 저도 몇 번은 없어요. 몇 번은 없는데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통금은 딱히 엄격하진 않아요. 엄격하진 않은데. 근데 거의 다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냥 대만 학생들은 알아서 자가격리를 해주는 약간 그냥 오토매틱 자가격리인 건가요? 예,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또 제 느낌에는 술 문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대학 생활 하면 술 아닙니까? 술이죠. 술 그냥. 네. 예. 근데 죽을 때까지 마시는. 이게 그 대만 학생들한테도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요거예요.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잘 마신다. 많이 마신다. No. 맨날 저한테도 너도 술 잘 마셔? 이러고 물어보니 왜냐면 한국 드라마를 또 많이 보니까 폭탄주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폭탄주 그 나쁜 문화를. 네. 저도 근데 이제 신이 나서 알려주죠. 젓가락 들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오히려 조제를 해서 이게 그렇죠, 오리지널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 밤이야 이렇게 딱 주고. 넣고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좀 충격을 먹었던 게 학교 정문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냥 밤에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싶어서 맥주를 사러 갔는데 술을 안 파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여기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죠. 아,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다고 술을 안 파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편의점에 가도 캠퍼스 내에 있는 거는 술을 잘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3분, 5분만 걸어가면 또 다른 편의점들이 많아서 뭐 술을 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거기 가서 사야 되겠다. 딱 갔는데 네, 없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서 나와서 다른 데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됐었죠. 거기서는 근데 구입이 됐던가요? 좀 갔더니? 네, 거기 이제 주변 편의점에서는 다 팔아요. 다 파는데 이상하게 캠퍼스 안에 있는 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 이게 만약에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 내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술을 안 판다 하면은 왜 안 팔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한 거죠. 네, 맥주 그냥 그거 한 캔 사러 간 거였는데 요것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좀 일찍 들어가고 밤에 뭐 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참 정말 성실한 그런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비가 뭐 교환학생으로 가셨으니까 별도로 뭐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비가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떤가요? 타이완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저렴한 편인가요? 네, 근데 저렴한 이유가 일단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뭐 매트리스도 없고 1, 2층 침대를 사용하는데 다 자기가 사야 되는 모든 걸 다 사야 돼요. 아이고 이거 그 돈이 교환학생한테는 조금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5개월 뒤면 떠날 거니까 매트리스부터 뭐 침구류 이런 걸 다 사야 됐던 게 좀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쌌어요. 한 학기에 한 40만 원 정도? 그럼 정말 싸네요. 네. 근데 베이징에 있을 때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 살아서 거기는 1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한 학기에. 그럼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럼 오시기 전에 그 매트리스 사고 이런 물품들 다 이렇게 벼룩시장에 내서 이렇게 팔고 오면 되잖아요. 요게 또 잘 돼 있는 게 교환학생이 오다 보니까 이제 중고라고 해서 팝니다. 그거를. 이제 2번 손을 거쳤다고 해서 얼쇼라고 하는데 얼쇼. 네. 2랑 손. 그래서 얼쇼예요. 얼쇼 네, 이제 중고. 얼쇼. 그거를 이전에 쓰셨던 물건들을 교환학생 물건들을 이제 한 방에 다 몰아놓고 살 수 있도록 해요. 저도 나중에 거기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 지금 쓰고 계시겠죠. 돈은 안 받고.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냥 두고 나왔어요. 저는. 그냥 도네이션 하신 거구나. 기증을. 정말. 맞아요. 이 세연님은 참 착하신 분입니다. 아니요. 급해서. 후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그냥 두고 나오시는. 그럼 등록금도 덩달아서 싸겠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그 GDP 대비 가장 비싼 그 나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사실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하는 게 뭐 의대는 막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대만은 기숙사비가 뭐 4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등록금도 한국보다 많이 싸겠네요. 등록금도 한국보다 저렴해요. 보통 한국은 기본 300을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한 기본 200 정도? 네. 근데 이제 대만 친구들은 대만도 학비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200이면 우리나라 대비하면 우리나라도 400도 막 되는데. 네. 근데 한 의대 이제 그 제 룸메가 간호학과였거든요. 이제 의대에 포함되는 그 간호학과였는데 그 친구는 한 400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네. 참. 그래도 우리나라 인문대가 워낙 비싸서 이제 저도 인문대다 보니까 보통 이제 거의 300, 400을 이렇게 아우르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편이죠. 네. 그 학교 끝나고 거기 뭐 이렇게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뭐 이 클럽 가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야, 어디 한번 땡기자 그래서 뭐 이태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가라오케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계속 밤새 술 먹고 이게 뭐 거의 계속 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근데 대만 학생은 지금 뭐 세은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알아서 들어가지고 하니까 참 이 성실하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도 아쉬웠던 게 코인 노래방이 없어서. 아이고 저런.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물론 저는 잘 안 가지만 공강에 이제 뭐 1시간 정도 비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코인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좀 몇 곡 부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오는데 여기는 공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를 가죠. 네. 기숙사에 가서 낮잠도 자고 뭐 그냥 유튜브 보고 네.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정말 많은 생활 모습에 있어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이렇게 그 대학 생활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 그 대학 생활과 또 대만의 대학 생활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겉은 좀 이렇게 좀 안 좋아도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편한 거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을 겉에서 보니까 아니 쟤는 왜 이리 좀 벽 좀 칠 좀 하지 이렇게 흐르스름한 데서 살까.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쇼파도 명품, 가전제품 다 명품, 액세서리 다 명품 어떤 그런 제가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정말 대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뭐 그런 나라가 대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한국과 그 많이 다른 같은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대학 생활 또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그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잊지 못할 교훈들이 있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교환학생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랍 마을에 갔다가 돌 맞아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막 어떤 사람이 내 그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해서 그거 빠져나오느라고 참 힘들었던 것도 있고요. 또 저기 가자 지구 같은 데 가서 막 처참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그 현실을 목도하기도 하고 참 많은데 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큰 추억이 되는 잊지 못할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참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세연님도 대만에서 생활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그 잊지 못할 교훈,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꽤 있겠죠? 네, 우선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저는 사실 여행을 하면서는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을 하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도대체 얼만큼 친절하길래 이런 말들이 막 많이 하시지 했는데 한번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느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학교 주변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카페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카페를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단골 카페. 네.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뭘 건네시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저는 뭐지? 어떤 여자분이. 네, 여자분이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딱 손을 봤는데 이게 일회용 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안에 휴지가 없다고 자기 걸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 배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하고 나도 약간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실천에 옮겨야겠다라고 그날 정말 크게 다짐을 했죠. 자기 전까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다음 날에도 제가 똑같은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남성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저한테 뭘 건네세요. 봤더니 또 일회용 휴지인 거예요. 남성분 맞아. 네. 오 마이 갓.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에 휴지가 없으니까 요거를 쓰라고. 다 써도 된다고.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근데 정말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때. 감동이죠. 그거는 정말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네. 무슨 영화처럼 이틀 연속 같은 카페에 갔는데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거잖아요. 감동받죠. 다른 것도 아니고 휴지인데. 네. 너무 감동받아서 타이완 사람들이 이래서 친절하다고 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이완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었던 게 그날은 제가 타이중에 작년 여름방학 딱 요맘때죠. 딱 요맘때 열흘 동안 이제 타이중에 있는 친구 집에서 여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38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38도면 뭐 거의 일사병 걸리지 않나요? 네, 정말 제가 그리고 얼굴이 워낙에 잘 붉어지는 타입인데
한 오후 5시 정도 해가 간신히 이제 조금 내려갈 때쯤에 이미 홍당무 같은 얼굴로 네. 제 친구들이 식당에 가자고 해서 드디어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겠구나. 드디어 물을 좀 마시면서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당이 야외더라고요. 38도에 38도인데 야외에서 에어컨도 없이 먹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없고, 정말 뒤에서 선풍기 바람이 오는데 그 선풍기 바람마저 습하고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그냥 제가 끄고 싶을 정도로 요거는 아닌데 물이 어디 갔지? 간신히 제가 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이제 물도 없고 뜨거운 탕을 시켜서 그걸 식혀서 이렇게 후후 불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이게 워낙 밖에 온도가 더우니까 이 네. 뜨거운 게 놔둬야 식지도 않을 거예요. 네, 정말.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제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뜨거우니까 덥고 목도 마른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맛있어 이러면서 먹긴 했는데 정말 그때 정말 최고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됩니다. 계속 어지럽고 근데 참 그게 신기해요. 그렇게 더운 온도에서도 더운 기온에서도 습한 기후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밖에서 에어컨도 없이 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선풍기를 좀 많이 트는 편이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네. 그 열에 이렇게 네. 적응이 되면 아마 그건 현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 태어난 사람과 아주 더웠던 데서 태어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추위와 더위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38도인데 바깥에서 에어컨 없이 뜨거운 탕을 먹는 건 정말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처음 그걸 경험하고 그래 이게 대만이구나 네. 이렇게 느꼈죠. 네. 더운 나라에 사는 게 참 이게 저한테는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면 물론 이제 적응이 됐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독일에서 이렇게 체류를 했을 때 독일에서 우연히 그 기차 안에서 그 저보다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그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알게 된 사실이 뭐냐 그러면 그분이 그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의 그 창업자면서 CEO였습니다. 그래서 CEO. 지금도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독일에 가면 그분 댁에서 묵고 그 대저택에서 묵고 하는데 좀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게 그 현지 생활이고 또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세은 씨 같이 현지 사람들이 우리 베풀어주는 이 작은 감동들 이런 것들이 참 여행의 묘미이고 또 현지 생활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작은 배려를 받으면 나도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또 그 나라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세은 씨가 세은님이 대만에서 느꼈던 그 교훈 아니면 에피소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더 많이 발굴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요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체류를 하는 그 기간에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학생으로서 나간 뭐 학생으로서의 생활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일상 생활도 있잖아요. 네. 그냥 뭐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뭐 공부하거나 캠퍼스 라이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뭐 여기 갔더니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갔더니 또 저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카페도 가고 또 여기 갔더니 이런 모습이 있네. 뭐 한국에는 없는 모습이 있네. 이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뭐 꼭 타이베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이 여행지 갔더니 이런 일상의 풍경들이 있었다. 또 나는 거기서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그냥 막 술 먹고 뭐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뭐 학생 때부터 뭐 아줌마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생활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건데 이 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
대만 사람들 일상생활 뭐 가족끼리 많이 보낸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분들이 여행을 좋아한다라거나 아니면 무슨 스포츠를 특히 좋아한다라거나 뭐 이런 성향 내지는 그들만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런 일상의 모습을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대만에서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은 저는 음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시는 음료? 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남녀노소 뭐 정말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신분을 떠나서 남녀노소 모두가 음료를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에요. 버블티의 나라기도 하잖아요. 버블티. 네. 저는 근데 그 버블티를 못 먹습니다. 우유가 들어가서. 저는 불행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유를 먹으면 그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려서 그 버블티를 못 먹는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버블만 추가해서 드시면 돼요. 아, 그럴 수가 네. 있나요? 네. 저도 우유를 잘 못 먹는 타입이라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우선 대만 음료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프랜차이즈로 정말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쩐주나이차라고 부르는 그 버블티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어른분들은 이제 차 종류를 많이 시켜서 드십니다. 그리고 요게 어디 식당에 가서나 혹은 집에 갔을 때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집에서 어떤 카레를 해 먹겠다. 실제로 제가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해줘서 그린 커리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린 커리, 네, 그 맛있는 거죠. 이제 이모님께서 직접 그린 커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이제 딱 생활을 보면 그래요. 집에 가기 전에 음료 가게에 들려서 가족 수만큼 버블티를 포장해 갑니다.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요거 들고 다니는 그거를. 비닐 이렇게 네, 넣어서. 네. 그거 참 상상이 갑니다. 개인용 요즘엔 또 환경 보호한다고 개인용으로 천으로 된 그런 이제 음료 거치대 이런 것도 잘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음료를 먹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일상 모습이 좀 낯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물 아니면 뭐 탄산음료 그렇죠. 요렇게인데 거기서는 뭐 버블티에서 뭐 버블을 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음료 종류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무슨 대만에서 들어온 타이거로 시작되는 네. 그런 그 버블티가 있죠. 버블티라고 하죠. 네.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여유로운 삶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건널 때 어떤 모습이죠? 안절부절을 못하죠. 뭐 저거 좀 왜 안 바뀌어? 무슨 그쵸? 좀 빨리 좀 바뀌어줘. 시계 보고 이렇게 막 빨리 좀 내려가지. 그쵸? 그래서 여기 빨간불 아닌데도 이렇게 네. 미리 막 지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건널 때 이제 저쪽에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달려오고 되게 바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이완에 가시면 신호등 시간이 아주 길어요. 신호등의 그 네. 시간마저도.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등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7초밖에 안 줘요. 17초. 17초밖에 안 줘서 언제나 뛰어야 하는. 17초를 주는 데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저는 갑자기 막 10초 내외로밖에 기억이 안 나서 17초 내. 네, 근데 서울은 더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도로가 아닌 이상.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타이완에 처음 갔는데 이제 저기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저는 근데 습관적으로 신호등이 바뀐 걸 보자마자 달렸어요. 달렸는데 이제 이상하다는 걸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안 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 혼자서 막 이렇게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막 맞아요. 뛰어가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정말 진짜 사실이거든요. 타이베이에서 한국인 구별하는 방법.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그게 뛰어간다. 딱이네. 네. 뛰어가면 코리안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법칙이네요. 네, 정말 하나의 법칙이에요. 규칙이고 법칙이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짧아도 제가 가장 긴 걸 본 건 90초였어요. 와, 90초를. 말이 됩니까? 1분 30초를 준다는 게. 횡단보도 요거가 1분 30초를. 네. 우리나라는 아마 그 1분 30초를 주면
큰 무슨 뭐 디마인스트레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 시간 줄이라고. 그쵸. 막 이렇게 빵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타이완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유로움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길거리에 있는 벤치. 그런 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런 대만인들의 일상 모습을 보면서 좀 여유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여유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여유는.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재밌는 모습이 또 스쿠터잖아요. 스쿠터. 이제 스쿠터. 정말 이게 네. 사고 싶은데 그쵸. 그걸 못 사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삽니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거 타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못 사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시면 네. 타고 싶어요. 제가 이 사고 싶은 그 스쿠터 브랜드도 있는데 네. 이탈리아제 브랜드 얘기는 하지 네. 않겠습니다. 삐 처리해 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스쿠터와 자전거도 이제 한국에는 서울에 따릉이가 있잖아요. 타이베이에는 유바이크가 있습니다. 뭐 같은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을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봐요. 하나도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런 모습. 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이게 정말 대만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여유 그런 것들은 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 같고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뛰어야 된다라는 그 모습이다. 네. 참 그거를 보고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네. 참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뛰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적어도 뛰어가지 않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대만에서의 일상생활 버블티 얘기도 했고요. 또 횡단보도에서의 기다리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대만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대만 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있죠. 저는 대만 가서 그 대만을 참 많이 갔었는데 그 딤섬을 먹었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참 딤섬이 유명하죠? 네, 그쵸. 딤섬도 유명한데 우선은 저는 오늘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대만 음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명하지 않은 네. 그런 또 그 요리가 또 있네요. 잘 먹지 않는데 사실 굉장히 맛있는 대만 음식이 더 많더라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대만 하면 일단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가 생각나실까요? 브라이언 정님께서는? 저는 뭐 시원한 무슨 뭐 빙수 같은 거? 그쵸. 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런, 맞췄나요? 네, 대만식의 빙수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화. 네, 이제 콩 두 자에 꽃화. 자를 네. 써서 또화라고 하는데 대만식의 빙수라고 하시면 보통 망고 빙수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전통적인 느낌으로다가 전통적인 빙수. 네.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안에 내용물은 뭐 연두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망고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팥이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그런 잡곡류를 달콤하게 만들어서 토핑으로 올려서 먹습니다. 어떤 비주얼일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예, 네. 어떤 맛일지. 굉장히 달달하고 딱 더운 날씨에 걷다가 당 떨어진다 했을 때 한 입 먹으면 딱 에너제틱하게 다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네, 그런 맛이에요. 네, 제가 근데 그 중국어 제가 음치라서 중국어를 못 하는데 네. 그 뭐 또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네, 발음해야 맞아요. 되나요? 이게 사성일성이어서 또화라고 합니다. 역시 그 중국어를 전공하시는 분의 발음은 다릅니다. 또화. 네. 네. 근데 그게 가격이 네. 이렇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인가요? 이게 또 천차만별인 게 학교 주변에 그런 골목길에 있는 곳을 가면 굉장히 싸요. 뭐 2,000원, 3,000원이면 사 먹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것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 뭐 1, 2,000원 좀 더 비싸질 수 있고 그리고 토핑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네. 네. 우리나라 빙수보다는 싸네요. 우리나라 빙수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란 게 무슨 뭐 10,000원, 12,000원, 그쵸. 막 15,000원 막 받고 이래서
와, 우리나라 빙수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먹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또 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포기하고 빙수를 먹어야 되는데 타이완에서는 이제 밥과 빙수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와, 네. 그런 또 식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마라탕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마라 혈중 농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저는 마라탕 그리고 마라샹궈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마라 건면이라는 거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라 건면. 네, 이게 비주얼은 뭐 마라샹궈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국물은 많이 없고 면에다가 마라 소스를 올려서 그리고 그 위에 또 파를 또 추가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먹는 이제 비빔국수 같은 비주얼인데 안에 꼭 하나씩 그 동그란 어묵이 하나 들어있어요. 어묵이 들어있네요. 네, 근데 이게 꼭 맨 마지막에 들어있어서 오늘은 안 넣어주셨나 할 때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먹으면은 저는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냄새가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 네. 점점 맛있는 음식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에서 예전에 유학할 때 그때 참 많이 먹었던 음식이 한국에 이렇게 귀국을 하니까 더 이렇게 그리워지고 하는 뭐 그래서 이제 뭐 태국 가면 이제 이스라엘 음식점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가끔 그 먹는데 이스라엘 그 본토의 맛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음식이 있나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껑미엔이라고. 껑미엔. 네. 이름 재밌네요. 껑미엔. 네. 껑미엔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국수처럼 생겼어요. 되게 평범한 국수처럼 생겼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국물을 한번 이렇게 푸는 순간 이게 보통 국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이 아니에요. 좀 뭐랄까요, 되직한 그런 물이어서 물처럼 떠지는 게 아니라 좀 스프처럼 떠져요. 네, 근데 걸쭉하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보기에는 그냥 물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면도 종류별로 고를 수가 있는데 대만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면도 많이 먹다 보니까 면을 어딜 가든 좀 종류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당면 같은 걸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넓적한 중국 당면 그런 걸 고를 수도 있고 칼국수면처럼 생긴 면을 고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껑미에는 약간 좀 구수하고 짭짤하면서 그 안에 이제 채소랑 면의 맛이 정말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에요. 네. 제가 TV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대만에서도 막 긴 줄 막 10m, 20m, 뭐 30m 서서 막 그 집만 가서 막 먹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껑미엔도 그렇게 막 그 20-30m 그 집에서만 먹어야 된다. 꼭 그 집에서 먹으면 맛이 더 좋다. 그래서 막 줄 서서 먹는 집이 있나요? 줄 서서 먹는 것까지는 못 봤는데 근데 대만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음식이에요. 보편적인 음식인데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껑미엔이요? 네, 껑미엔. 껑미엔 지금 오늘 처음 듣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국수 뭐 우육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껑미엔은 그 정말 걸쭉한 그 국물이 비 오는 날 그렇게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먹는. 네네네. 우리나라 그 무슨 파전 비 오는 날 그 막걸리에 파전 먹듯이. 네네네. 네. 근데 참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후하고도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요. 네, 또 맞아요. 추억하고도 그 연관성이 있고요. 참 음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다른 음식은 야시장을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야시장. 네, 야시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번역을 그대로 하면 고구마 볼, 고구마 공. 고구마 볼. 네, 이런 건데 띠과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안에 고구마를 넣고 이제 튀긴 그런 음식인데 이게 되게 달달하면서 바삭바삭하고 저는 간식용으로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시장에 갈 때마다 요거는 어느 야시장에 가도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맛있는 집이랑 안 맛있는 집이랑 좀 차이는 나죠. 차이가 많다. 네, 일단 따뜻하게 주시는 게 당연한데 안 따뜻하게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약간 좀 악덕 항의를 하고 싶을 정도. 악덕 식당이네요. 네, 그렇죠. 이거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네. 그래도 저는 야시장 가면 늘 도전하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총요빙이라고 하는 총요빙. 네, 총이 이름이 좀 이쁩니다. 총요빙. 네, 그렇죠. 파를 의미하고요. 요우가 기름이고 빙이 이제 뭐 전병할 때 그 병.
네. 그게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류빙인데 이거는 파를 넣은 반죽을 아주 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거를 튀겨냅니다. 그 안에 이제 소스를 한 2종류 정도 바르는 게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인데 이 총류빙 앞에 짜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짜딴? 네, 이게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폭탄이 무슨 케찹인가요? 이게 뭐냐면 반숙 계란이에요. 반숙 계란을 껴주는 총류빙이 있는데 요걸 이제 한 입 딱 베어 물으면 그게 반숙이잖아요. 노른자가 이제 쫙 흘러나오는 그러면 그것과 이제 막 그 파 기름 향과 튀긴 그 전병과 그 맛이 이게 딱 맥주랑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맥주. 예. 네, 정말 맛있어요. 이게 또 제가 친척 동생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타이완 편의점에 가면은 18일이었던 것 같은데 12일인가? 네, 그게 생맥주랑 가장 맛이 비슷한 거라서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은 타이완에서 나오는 맥주예요. 네. 그거랑 이 총류빙을 들고 이제 야시장 거리를 걸으면서 먹으면 정말 추천하는 겁니다. 감탄사가 빵빵 터지는 그런 맛인가요? 진짜. 네. 침이 나오네요. 네, 참 저도 야시장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다 안 먹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먹어봤는데 이름을 몰라서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야시장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참 많이 먹어봤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신다면 어떤 음식이 있겠나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좀 추억의 간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뭐 길거리나 야시장에서 많이 팔아요. 군밤. 군밤. 네, 근데 군밤 앞에 설탕에 탕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군밤인데 탕군밤. 네. 근데 정말 이거 줄 서서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먹으면 사실 그냥 평범한 군밤 맛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야시장을 갔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요거 먹으면은 엄마랑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야시장에 왔던 기억이 난다.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붕어빵, 국화빵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길 가다가 발견하신다면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정말 이 교환 학생만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현지에서 장기간 살아본 사람만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대만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소개됐던 전 기억도 안 납니다. 이름이 그것들을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대만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소를 또 봐야 되잖아요. 막 쇼핑센터도 봐야 되고, 야시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원인가요? 그런 템플도 봐야 되고. 그런데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한 사람만이 추천할 수 있는, 물론 많은 분들이 대만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특히 타이베이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이렇게 하고 오신 교환학생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타이베이에서는 어디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가볼 곳이 굉장히 많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 탁 땡기는 거. 네, 중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타이베이 중앙역이라고 하죠. 네. 타이베이 중앙역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교통으로 지나치는 곳 혹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그 뒤에 정말 바둑판처럼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호스텔로 묵을 수 있는 숙소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에게는 학생들이 가는 학원가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정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노량진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적절한 예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량진도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컵밥이라고 하나요? 컵밥을 맞아요. 먹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많죠. 여기도 그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찌엔빠오라고 하는데 약간 아래는 좀 군만두 같고 위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런 만두가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샌드위치, 대만식 샌드위치도 많이 팔고 음료 네. 가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정말 작은 좁은 골목들이 얽히고 엄청 많아요. 설키고 얽히고 설켜서 이 골목 저 골목. 정말 그물망 같은 네. 그런 곳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맛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타이베이에서 나고 자란 친구를 따라서 갔던 곳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씩 이런 그 맛집들을 뚫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네. 타이베이 중앙역 바로 네. 건너편. 네, 그 이제 백화점이 바로 보여요. 가시면. 네. 거기 옆으로 쭉 이제 가보시면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면 타이베이 식물원이 있어요. 타이베이 식물원. 네. 타이베이 보타니컬 가든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보타니컬 가든. 네. 근데 여기도 사실은 관광지로 유명하진 않아요. 저도 그냥 혼자 가봤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시내 안에 있어서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거의 다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러 오시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자수가 웬만한 식물원보다도 정말 크고 막 이렇게 쭉쭉 뻗은 정말 모델 같은 열대 식물들이 보이는군요. 진짜 대단해요. 네. 제가 야자수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정말 1시간 이렇게 천천히 걷고 나오니까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제 시간을 내서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저는 몰라서 못 갈 겁니다. 네. 그래서 타이베이 중앙역 부근 그 골목길에서 뭐 맛집 탐방을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 식물원에 가셔서 좀 소화도 시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 저 정말 모기 너무 싫습니다. 저게 장난이 아니라요. 제가 한 다리에 막 한 20마리, 30마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막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녔는데 현지인 분들은 오히려 쟤 뭐야? 그냥 모기네 이러고 하는 느낌? 그분들은 그냥 자연의 네네네. 그 헌혈을 하는 모기한테 그래서 헌혈을 하는. 네. 그리고 저만 그랬는데 모두들 긴 바지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저만 반바지에 반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팁들을 가져가셔서 거기 갈 때 네. 스페셜 팁입니다. 네. 그 모기한테 헌혈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꼭 그 현지인 같이 긴 바지를 입고 가야 된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은 그 현지에서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식물원 그러면 좀 이 우리나라의 그 특별한 그 식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따분한 그런 그쵸. 느낌인데 동물원은 재밌는데 식물원 그러면 식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따분한 건데 여기는 뭐 좀 상상이 됩니다. 뭐 네. 열대 막 야자수도 있고 뭐 바나나 열매가 막 상상이 네. 되고요.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야자수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기를 가시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방금 동물원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네. 타이베이 동물원을 가시잖아요. 네. 거기도 식물원 같아요. 거기 맞아. 그래서 동물들이 근데 너무 그 동물들이 되게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면 나무, 뭐 식물이면 식물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좀 더 편안하게 동물들도 그런 보금자리가 되게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타이페이의 동물들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다 이렇게 다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고 있는 동물도 많고요. 네. 반대로 되게 활발한 동물도 많고 네. 이게 친구들이랑 보다 보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 동물들이 노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저랑 제 옆에 있는 친구랑 동시에 쟤네 너무 재밌게 논다. 근데 친구는 동시에 쟤네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동시에. 그 정도로 활발한 동물도 많고 네. 그리고 동물원에 만약에 가신다면 그 주변에 이제 마오콩이라는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죠? 타고 올라가는 거? 그 무슨 협계 열차 같은 건가요? 그 뭐지? 롤러코스터? 그거 네. 위에 달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네. 구름차, 스카이차. 예. 그 산 올라가는 타고 산 올라가는 네. 무슨 뭐 푸니쿨라인가요? 푸니쿨라 같은 거. 그 되게 다 나옵니다 지금.
푸니쿨라 그 협계 우리나라에도 열차. 많은 케이블카 네, 케이블카. 네, 생각이 안 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네, 케이블카도 아무튼.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케이블카. 감사합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있어요. 아, 그걸 타고 올라가면 마오콩이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와요. 네, 마오콩. 그거를 한 5시 반에서 6시 그쯤 타시면은 기가 막힌 타이베이 시내의 노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을을. 네, 여기도 은근 관광지로 유명한 듯 하면서도 많이 없어요. 많이 안 가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제 많은데 바닥이 유리인 그런 케이블카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딱 그 시간대에 타시면은 정말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그런 타이베이 시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올라가면 또 야시장처럼 많은 간식거리가 있고 여기가 유명한 게 또 차를 마시는 거예요. 아, 또 대만도 차가 유명하죠. 네. 차문화도 유명하고. 그렇죠. 이제 산과 시내 그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타이베이 101도 보입니다. 아, 타이페이 101 네.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는 동물원에 가셨다가 이제 해가 질 쯤에 올라가셔서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네. 코스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태국에 가면은 그 마분콩이라고 하는 그 쇼핑 센터가 있는데 쇼핑몰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마분콩, 마오콩. 마오콩.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네. 식물원하고 동물원이 입장료가 있나요? 입장료는 식물원은 일단 없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동물원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몇천 원 정도? 네. 네. 몇천 원 정도면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충분히. 물론 그거 그것도 되게 커요. 그것도 이렇게 막 아끼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곳은 따따오청이라는 곳이에요. 따따오청. 네, 이제 이 따따오청은 청대 차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항구예요. 네, 청나라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정말 고전적인 건물들 그런 게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띠화제 거리라고 거기를 가시면 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건어물도 많이 팔고 차도 많이 팔고 독립 서점도 굉장히 많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서점입니다. 네. 독립서점. 그리고 고즈넉하고 한적한 카페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현지인 분들은 거기를 많이 찾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단 시장이에요. 제 친구 언니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띠화제 거리를 원단을 사러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무슨 뭐 광장 시장이나 무슨 네, 이런 네, 시장 같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원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서 원단도 보시고 또 그런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건축물도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역시 현지에서 이렇게 역시 네. 유학생활을 하신 분의 추천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항구 도시인데 이 거리만 걷고 가시면 너무 아쉬워요. 항구를 꼭 가보셔야 돼요. 항구를요? 네, 또 여기가 노을 명소로도 현지인들한테는 유명해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대만의 노을 명소 하면은 그 저쪽 어디죠? 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저쪽 하면 어딜까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였던 네. 그 단수이. 아, 단수이. 네, 예, 단수이를 예. 많이 가십니다. 단수이. 단수이보다 저는 여기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 옆에 뭐 그런 사원도 조그맣게 있고 공원도 있어요. 밤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타이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위로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춤도 추시고 그리고 피어 5라고 조금 최근에 생긴 곳인데 피어 5. 네, 피어 5라고 네. 최근에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좀 조그만 아담한 가게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다 뭐 멕시칸 음식을 파는 곳도 있고 해산물을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좋은 건 여기서도 맥주를 팔아요. 아, 맥주. 네. 네. 그리고 이 작은 가게가 되게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꼭 2층을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 2층에 올라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맥주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강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너편은 이제 신베이시거든요. 신베이시. 네, 타이베이에서 신베이시 거기 그 야경을 딱 바라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단수이도 너무 좋았는데 단수이보다 더 좋다고 하시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맥주 얘기를 해서 말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는 막 수제 맥주가 붐이잖아요. 네, 어떤 네, 가게에서 막 브러리 해가지고 만들고 자기 라벨 붙여서 팔고 하는데 대만 맥주는 제가 그 타이페이 맥주인가요? 대만 맥주인가요? 네, 그 맞아요. 뭐 타이페이 맥주인지 타이완 맥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맥주가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않았었는데 네. 차라리 우리나라 맥주가 그 맛없는 우리나라 맥주가 더 타이페이 맥주보다 맛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타이페이 아니 대만에서 네. 그 좀 수제 맥주가 좀 어떻게 붐을 이루고 있나요? 수제 맥주라기보다는 대만의 그 타이완 비어 있잖아요. 타이완 비어가 맛이 계속 나와요. 이게 종류가? 네, 종류가 정말 많아서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놓으면 정말 긴 테이블도 채울 수 있을 만큼. 스펙트럼이 엄청 기네요. 네, 그래서 친구랑은 한번 그것도 해봤어요. 그냥 마트에 가서 맛별로 하나씩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네. 종류별로. 그리고 그걸 쫙 진열해놓고 하나씩 마시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사진 찍고 네, 그쵸. 네, 인스타에 올리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과일 맛들이 많은데 또 타이완은 열대 과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열대 과일 맛도 많아요. 뭐 리치라던가 아니면 되게 신기했던 건 꿀 맛, 허니 맛도 있고요.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저는 이 그 대만에서 맥주가 이렇게 갖가지 종류의 그 과일 향이 나는 그런 맥주가 있는지 참 처음 알았습니다. 네. 대만을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도 그 처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태원 같이 거기도 막 뭐 젊음의 거리 외국인도 많고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노는 네. 그런 데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굉장히 명동이 번화했을 그런 시기에 외국인도 많고 물론 그렇죠. 지금도 많지만 네. 그런데 명동은 사실 현지인이 지금 가는 경우는 조금 적어졌잖아요. 옛날보다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시기만큼 번화한 곳이 바로 시먼딩인데요. 시먼딩. 네, 시먼딩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 하나가 또 거기에 시먼 홍러우 그 옆에 밤에 가시면요. 펍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외 펍. 와, 야외 펍. 네, 거기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터를 하얀색 테이블과 의자로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밤이면 거기로 다 몰려와요. 야시장에서 갖가지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그 야외 펍에서 뭐 양꼬치나 소고기 꼬치나 이런 걸 시켜서 한잔 하는데 저는 거기가 그런 젊음의 거리라고 비유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처 못 가본. 네. 저는 그 대만을 그 한 10번 정도 갔었는데 굉장히 이런 데를 안 가보고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그 가는 데만 가고 101 빌딩만 가서 쇼핑만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쇼핑이 목적이셨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 쇼핑을 충동 구매로 산 건 대부분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이렇게 뭐 재활용 용품 그 박스로 들어가거나 아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네, 문제죠. 네. 그리고 또 대만 하면 또 그 타이베이 하면 또 야시장 아닌가요? 제가 가장 많이 갔던 야시장 그 스린 야시장. 네. 거기를 제가 많이 갔었는데 스린 야시장 말고 다른 야시장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스린 말고 다른 데는 또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네. 이 스린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하고 뭐 거의 현지인하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완전히 현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야시장도 있을까요? 네, 있죠. 우선 저도 스린 야시장을 처음에 관광으로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타이베이를 머물면서 갔던 곳이 바로 닝샤 야시장이라는 곳인데요. 닝샤 야시장. 네, 여기도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한 15분? 뭐 길게는 20분 정도 걸어가시면 다 도착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좀 약간 현지인 분들이 퇴근하셔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하시는 네, 한잔하시는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타이베이에서 타이베이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뭔가 먹고 있으면은 옆에 일본인 직장인 분들 딱 그 정장 입으시고 그렇죠. 일본 스타일이 있죠. 네, 넥타이 넥타이 매시고 딱 매고 이렇게 막 일본어를 막 하시면서 되게 그냥 편안하게 뭐 맥주 한 잔에다가 작은 거 하나 시켜놓고 다 같이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 거나
여기는 이제 타이베이시였잖아요. 근데 제 학교가 신베이시에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베이시. 네네. 그래서 이 신베이시에 있는 야시장을 하나 더 추천해 드리자면 난야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난야 야시장. 네. 여기는 닝샤 야시장보다 규모가 좀 더 훨씬 커요. 닝샤는 사실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좀 현지인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난야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오락 그런 시설도 많고 네.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풍선 터트리기라든지 풍선 터트리기 그 아날로그 게임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왜 작은 그물로 물고기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똑같은데 물고기 종류가 또 달라요. 그런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래서 저는 요 2개 야시장을 우선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타이베이시로 갈까요? 아니면 신베이시로 갈까요? 뭐 그거는 알아서 정하십시오. 제가 정할까요? 그러면은 저는 바다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다. 네. 여기는 사실 현지인 분들도 모르시는 곳이기도 해요. 현지인도 모르는 걸 오늘 네. 최초 공개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신비해안이라고 합니다. 신비해안. 네. 중국어 발음으로도 그 신비해안인가요?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션미하이안 이렇게 하는데 션미하이안. 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 타이베이 친구도 옛날에 가족들이랑 놀러 많이 갔던 곳이라고 해요. 네. 저는 이곳을 예류지질공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데 이 예류지질공원과 가깝습니다.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직행버스를 하나 타고 1시간 정도 가시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에요. 네. 내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바닷마을, 그런 정말 여유롭고 한적한 바닷마을을 좀 어촌의 마을이 쫙 펼쳐지고 네, 이렇게 아스팔트 언덕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생각만 해도 네. 좋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 바닷가로 가면은 이제 돌이 되게 많아요. 예쁜 큰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들을 지나서 가면 또 등산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등산로로 올라가시면 이제 진짜 뭐랄까요. 남색의 아주 청량하고 깨끗한 망망대해가 펼쳐집니다. 남중국해인가요? 거기가 남중국해 파란색이 남중국해가 저는 파란색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그런 파란 바닷가가 펼쳐지나요? 네, 정말 깨끗해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셔서 공원이랑 이어져요. 또 그 공원을 따라서 쭉 산책하시고 내려오시면은 또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이제 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저는 막 101 빌딩 이런 것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공부를 한 사람만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장소 얘기는 좀 더 하겠지만 오늘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만 쉽게 가보지 못하는, 몰라서 못 가는 그런 장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타이페이에 와서 저도 대만 타이페이를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를 가봤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또 갈 때마다 꼭 들르게 되는 게 101 타워인가요? 101 빌딩인데 네, 맞죠. 참 여기도 많이 가지 않으셨나요? 101 타워? 저도 많이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맨날 사진으로 봐왔으니까 그냥 갔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계속 지내면서 이제 어디를 가든 보이는 게 이제 101 타워잖아요. 그렇죠. 랜드마크입니다. 네, 마치 롯데월드 타워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기를 좀 구석구석 둘러본 적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뭔가 타이베이 101 타워에 가야겠다. 가고 싶은데 하고 바로 짐을 싸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건물을 삥 둘러보기도 하고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네. 아래도 들어가 보고 이랬죠. 우선은 가장 많이 가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지하 1층에 있는 딘타이펑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유명한 딘타이펑. 네.
거기는 근데 기본 웨이팅이 2시간은 돼서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한 4시쯤 가서 받아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6시쯤 와서 대기번호 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나서 그 뭐 1층, 2층, 3층 쭉 올라가시면 이제 다 명품관이에요. 그렇죠. 네, 쇼핑을 아까 많이 저는 거기서 막 그 50% 세일하면은 사고 뭐 네. 80% 세일해서 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문제지만 참 그 많이 샀죠. 어딘가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명품관에서 뭐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전망대를 올라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전망대는 사실 조금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자주는 못 가실 것 같고 저도 한 번 정도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낮에 올라가는 거랑 밤에 올라가는 네. 거랑 또 풍경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때 아마 밤에 올라갔던 것 같아서 낮에 한번 못 올라가 본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좀 해가 질 쯤 올라가서 야경까지 보시고 네.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뭘 보든 간에 전략을 좀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망대 올라가서 이 따이베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화려하구나. 참 크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요. 네. 그 타이페이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서울보다 좀 작지 않나 아니면 뭐 서울보다 덜 화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망대에 딱 올라갔더니 와 타이페이가 이 정도였나? 저는 깜짝 놀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데는 어디가 좋을까요? 이제 많이 가시는 게 또 택시 투어랑 버스 투어일 것 같아요. 저도 타이베이를 좀 투어로 꽤 해본 사람이어서 둘 다 해봤는데요. 우선 택시 투어로는 예스진지라고들 많이 하세요. 예스진지. 네, 예류 지질공원, 그 다음에 스펀, 그리고 진과스, 그리고 지우펀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하루 안에 4가지 코스를 다 도는 건데 다 돌아보는?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타이베이를 간다고 해서 예스진지를 가잖아요. 그곳들은 다 타이베이가 아니에요. 진짜요? 사실 행정구역을 보면 신베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타이베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타이베이 관광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자면 뭐 주변이니까. 네네네. 네. 예류 지질공원은 우선 정말 한번 가볼만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바위인데 그게 다 깎이고 기암 괴석들이 네네 네. 그렇게 자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고 끝까지 둘러보신 분들이 아마 꽤 적을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라던가. 근데 꼭 많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셔서 끝까지 둘러보시고 오면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럴 관광지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좀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바위마다.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재밌겠네요. 네, 여왕바위를 찾아서 그거 찾는 방법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정말 그 머리 부분이 그쵸. 여왕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정말 사람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았는데 자연의 그 바람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스펀은 이제 스펀은 뭔가 물을 쫙쫙 빨아들일 것 같은 스펀. 폭포도 있어요, 실제로. 네. 폭포도 있고 풍등으로 유명하죠. 풍등. 네,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가 스펀역을 통과하면서 그 기차가 올 때는 이제 관광객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차가 안 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풍등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풍등을 사서 소원을 적고 날리죠. 네. 근데 날릴 때 거기 이제 한국인 분들이 워낙 많이 가셔서 그분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진짜 하세요. 막 위로 던져 막 이런 거 하도 있잖아요. 많이 가시니까. 네. 그런 생존으로 그리고 사진도 막 세로 가로 막 이러시면서 거기 가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풍등 날려보시고 그리고 저는 근데 풍등하면 항상 이렇게 날리고 할 때 많이 뭐 날려보지도 않았지만 저렇게 풍등을 날리는데 저기 어디론가 날아가서 불나면 어떡할까?
저는 항상 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네네네. 어딘가에 이렇게 가서 뭐 나무 있는 데라든가 집 있는 데 떨어져서 불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풍등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를 떨어진 거를 다시 주워서 뭐 어디 갖다 주면은 뭐 돈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환경보호 차원에서 네. 네,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진과스였죠. 진이 이제 제 성도 김인데 그 같은 김을 써서 진. 진. 금이 나오는 옛날에 광산이었던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또 유명한 게 광부 도시락이죠. 옛날에 광부들께서 많이 먹었던 그런 도시락을 그대로 재현해서 파는. 우리나라의 주먹밥 같이. 네, 약간 6.25 때 먹었던 그 주먹밥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 요즘에 인기가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 먹고 거기 이제 황금 박물관이 있어요. 그럼 뭐 황금 거기 광산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금 같은 것도 이제 전시를 해놓고 거기도 꽤 넓게 돼 있고 약간 절벽 위에 있는 산? 아무래도 광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연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바다도 잘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산책 한번 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또 정말 많이 가시는 지옥. 정말 많이 가는. 네. 이게 이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가 거기였나요? 네. 바로 거기가 거기였습니다. 거기가 거기였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또 아메이주 차관이라고 해서 그 빨간 색깔 등이 쫙 있는 그 찻집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로 내려가는 돌 계단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이제 취두부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그 취두부. 네, 근데 그래서 빨리 내려가고는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못 내려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기서 취두부 냄새에 좀 적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취두부 여러분 혹시 아직도 냄새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여기 지우펀에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 완전히 적응이 되는. 내성이 생겨요. 네. 거의 두리안급의 냄새인 두리안급의 맞아요. 냄새인 그 취두부의 냄새가 이곳에 가시면 적응이 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꼭 유명한 찻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골목골목 찻집이 또 많아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좀 더 한적한데 오히려 풍경은 좋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바다도 잘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그런 골목골목을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찻집 여유로운 그런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하나의 코스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 택시 투어 이게 그 하루 동안 다 보는 건데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제가 친구랑 갔는데 이게 또 되게 잘 돼 있어요. 택시 투어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저는 2명이었는데 카페에 가시면은 이제 뭐 땡땡 현지에서 이렇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현지에서 그냥 이렇게. 네, 저희도 이제 여자 2명이서 뭐 여행을 친구끼리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요. 굿 아이디어. 그래서 4명이 하면은 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쌉니다. 네, 그러니까 4명이서 하면 뭐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인원을 좀 구하셔서 하시면 훨씬 싸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 투어를 하시면 그 기사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잘 대해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그렇게 하루 종일 투어했던 기억이 나요. 저같이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영어 잘하세요. 영어를 잘합니까? 네, 기사님께서도 영어 이름도 있으시고요. 영어 저같이 브라이언 정같이. 네, 브라이언입니다 하시면은 그분도 뭔가 전 탐이에요 이러시지 않을까요? 와우, 좋습니다. 네. 꼭 택시 투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택시 투어 그리고 101 빌딩에 대해서 그 자세히 얘기를 해봤습니다.